속보, 이강인 뉴캐슬 링크 대충격. 뉴캐슬 1200억 원 장전. 파리의 왕자 이강인 뉴캐슬로 가야 할까? 뉴캐슬의 움직임 심상치 않다. 디귿디귿. 영국 트리발 풋볼은 11일 한국 시간 PSG의 천재 선수 리를 향해 사우디의 관심이 쏠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풋메르카토도 10일 사우디가 이강인과 PSG에 XXL급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풋메르카토는 지난달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의 한 구단이 이강인의 영입에 대해 7천만 유로, 약 1,043억 원 이적료를 제안했지만 PSG가 단번에 거절했다. 이는 이강인을 향한 PSG의 기대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강인을 노리는 사우디 팀들에 대해 PSG가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할 때가 왔다고 전했다. 매체는 사우디의 한 구단은 이강인을 사우디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로 만들려고 한다고 전했다. 사우디 팀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앞세워 이강인을 유혹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PSG에 엄청난 규모의 제안을 준비 중인데 PSG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고 전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 나사르, 네이마르, 알 힐랄, 카림 벤제마, 알 이티하드 등 과거 유럽에서 맹활약하고 현재 사우디에서 뛰는 슈퍼스타들과 비슷한 대우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현재 사우디 리그 연봉 1위는 호날두로 2억 유로, 약 3,0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마르, 벤제마도 연봉 1억 유로, 약 1,509억 원 이상을 받는다.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을 노리는 사우디 팀은 연봉 1억 유로 이상을 제안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강인이 PSG를 1년 만에 떠나 사우디로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매체는 이강인은 PSG와 2028년 6월까지 계약이 아직 4년이나 남아있다. 이강인은 파리 생활에 만족하고 꼭 이적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다. 라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자 라고 전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날 이강인의 패스 성공률은 96%, 47분의 45에 달했다. 롱패스 성공률도 84%였다. 슈팅이 없었던 점이 아쉬웠지만 동료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키패스를 한 차례 기록했다. 드리블 돌파도 2차례 시도해 모두 성공했다. 또 전반 12분 날카로운 전진 패스로 득점에 기점이 되는 활약을 펼쳤다. 11일 라이프치히전에서도 오른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팀 공격을 이끌었다. 날카로운 패스, 골문으로 연결하는 정확한 왼발 크로스는 이날도 빛났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의 패스 성공률 93%, 기회 창출 2회를 기록했다. 선발 선수 중 최고 평점인 7점을 받았다. 지난해 여름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신뢰 속에 지난 시즌 공식전 35경기 출전했다. 리그 3골 4도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1골 1도움, 트로피 대 샹피용 1골까지 총 5골 5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PSG 이적 첫 해에 리그안과 트로페 대 샹피용, 프랑스 슈퍼컵, 쿠프 드 프랑스, 프랑스컵까지 우승컵 3개를 들어올린 이강인이다. PSG라는 빅클럽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만큼 여러 유럽 구단의 관심이 이어졌다. 올 여름 이강인을 향한 이적설도 처음이 아니다. 최근 EPL 뉴캐슬,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등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강인이 지난달 PSG 프리시즌 첫 훈련에 불참하자 이적설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기도 했다. 현지 팬들은 이강인이 팀과 결별하거나 이적을 요구하기 위해 훈련에 빠진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강인은 밝은 모습으로 PSG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적설을 완전히 불식시켰다. PSG도 이강인을 이적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 다른 팀의 관심을 원천 차단하며 협상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PSG는 최근 나폴리와 공격수 빅터 오시멘 협상 과정에서 이강인을 요구하는 상대 제안은 단번에 차단하기도 했다. 풋메르카토도 지난달 이강인을 팔지 않기로 한 결정은 PSG가 유망주들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어가길 원하는 목표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이강인은 팀을 떠날 이유가 없다. 다음 시즌에도 PSG에 잔류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 2. 사우디 경제적으로만 매력적, 이강인 절친. 메가 오퍼 단칼에 거절한 이유 공개. 스페인, 문도데포르티보는 11일, 한국 시간, 쿠보는 프랑스 풋볼과 인터뷰에서 사우디 클럽의 어려운 제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서의 좋은 활약은 사우디 프로리그 거물들의 관심을 끌었다. 쿠보는 4년 계약에 4천만 유로, 약 600억 원, 위 제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쿠보는 일본 내에서 기대가 큰 유망주다. 2016년 FC 도쿄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해 2019년 레알 유니폼을 입었다. 곧바로 2군 팀인 레알 카스타야에서 뛰며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1군 무대에 데뷔하지 못했다. 라리가의 넌 이유 정책이 큰 이유였다. 결국 임대를 결정했다. 쿠보는 마요르카, 비아레알, 헤타페로 임대 이적해 경험을 쌓았고 마요르카 임대 생활도 했다. 당시 쿠보는 마요르카에서 이강인과 한솥밥을 먹으며 모든 대회 31경기에 나서 2골 3도움을 올렸다. 팀의 주축은 아니었지만 적절한 로테이션 멤버로 쏠쏠한 활약을 해냈다. 시즌이 종료되자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쿠보는 계약상 마요르카와의 임대는 종료되면서 레알로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라리가의 비유럽연합, 넌 이유 정책 때문에 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또다시 임대 생활을 거치거나 뛸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쿠보의 선택은 이적이었다. 쿠보는 2022년 여름 레알 소시에다드와 5년 계약을 맺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이적 이후 훨훨 날고 있다. 쿠보는 지난 시즌 라리가 35경기에 나서 9골 7도움을 올리며 팀의 핵심 자원으로 떠올랐다. 쿠보의 활약에 소시에다드는 리그 4위에 위치하며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무대까지 진출했다. 지난 시즌도 시즌 초반까지 하더라도 활약을 이어나갔다. 쿠보는 전반기 기준 라리가 17경기에 나서 6골 3도움을 기록했다. 이러한 활약에 쿠보는 라리가 9월위 선수로 뽑히기도 했다. 하지만 아시안컵에 다녀온 뒤 부진의 연속이었다. 스탯만 놓고 보더라도 후반기에 1골 1도움에 그쳤다. 비록 시즌 말미에 좋지 않았지만 사우디의 관심을 받게 됐다. 하지만 쿠보는 사우디의 러브콜을 뿌리쳤다. 그는 프랑스 풋볼과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부터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최고의 경쟁을 펼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날 아무 먼 미래에 사우디가 스포츠적으로 세계 최고의 리그가 된다면 나는 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만 매력적이다 라며 이적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밝혔다. 3. PSG 프랑스 신성 두에 영입하나 이강인 중원 두터워진 PSG에서 경쟁 불가피. 파리 생제르맹에서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는 이강인이 주전 경쟁 시험대에 오른다. PSG가 유럽에서 주목받는 10대 프랑스 미드필더 데지레 두에 스타드렌을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레키프는 12일 PSG와 바이에른 뮌헨, 독일, 위 관심을 받던 두에가 PSG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대표팀으로 2024 파리 올림픽에 나선 두에가 최종 답변을 기다리는 PSG에 답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2005년생 두에는 렌 소속으로 공식전 76경기 출전에 8골 7도움을 기록하며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2023에서 2024 시즌에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등까지 공식전 43경기에 출전해 4골 6도움이라는 빼어난 성적을 남겼다. 프랑스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해서도 5경기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은메달에 기여했다.
두에는 PSG뿐 아니라 뮌헨 등 유럽 B클럽의 타깃으로 떠올랐다. 두에는 고민 끝에 자국의 명문 클럽인 PSG를 택했다. 푼메르카토는 두에가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의 연설에 매료돼 PSG 합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PSG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인 주앙 네베스에 이어 두에까지 영입하며 중원을 두텁게 했다. 두에는 킬리안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가 떠난 공격진을 채울 옵션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두에가 측면 공격수는 물론 공격 이선에 두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라는 점에서 이강인의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에 이어 프리시즌에서 주 포지션인 오른쪽 윙어, 수비형 미드필더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뛰었다. 4. 중국의 자화자찬. 대안 넘는 건 시간 문제. 우레이 활약의 대응분. 상하이 하이강은 지난 9일 오후 8시 35분, 한국 시간,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푸둥 축구장에서 열린 2024 시즌 중국 슈퍼리그 23라운드에서 메이저 후아카의 7에서 2대승을 기록했다. 이로써 상하이는 리그 2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엄청난 골 잔치였다. 합산 9골이나 터졌고 상하이만 7골을 넣었다. 상하이는 90분 동안 무려 32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유효 슈팅만 15개로 이어졌다. 득점의 절반 이상을 우레이가 책임졌다. 선발로 나선 우레이는 전반 3분 선제골을 시작으로 전반 38분과 추가 시간, 후반 18분에 골을 터뜨리며 홀로 4골을 넣었다. 이로써 우레이는 리그 28골을 기록함으로써 득점 1위를 공고히 했다. 2위 구스타보 소자와의 격차는 무려 9골. 남은 경기를 감안하더라도 이 격차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다. 우레이의 엄청난 득점력에 중국이 환호하고 있다. 중국 매체 신화스포츠는 우레이는 최근 리그 28골을 넣음으로써 자신이 2018년에 세운 골든부트 기록 27골을 넘어섰다. 그는 중국 슈퍼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자인 자하비 29골와도 단 1골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리그는 아직 7라운드나 남아있다. 그가 중국 슈퍼리그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득점자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밝혔다. 한국과도 비교를 했다. 매체는 우레이가 현재 기록하고 있는 28골은 2003년 김도훈이 K리그에서 기록한 득점수와 같다. 그의 김도훈은 40경기에서 28골을 넣었다. 또한 올 시즌 K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이승우는 우레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K리그 역대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 31골은 중국에서도 뛰었던 대안이 세운 것으로 올 시즌 우레이가 그 기록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고 전했다.